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저는 메디포스트고요. 예, 얼마에 사셨어요? 89,500원에 15%요. 89,500원, 15%요. 네네.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 들어간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좀 지지분이 난 것 같아서 네.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그리고 네네.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면 적당할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혹시 기대하고 계시는 목표 가격 설정도 해놓으셨어요? 저는 한 전 고점이나 아니면 네. 전 고점 뚫는다 그러면 한 11만 원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기간은 상관없으세요? 한 중기 정도. 중기로 보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략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오늘 메디포스트가 1%가량 올랐습니다. 88,200원으로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아직은 시청자님도 다시 매수가 밑으로 좀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정책 관련주들이 다 좋았었는데 이것도 정책 관련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메디포스트 자체도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된 예. 회사이잖아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신약을 만드는 업체들이죠. 메디포스트는 이런 줄기세포 관련된 기술군에 있어서는 발군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그런 신약들, 즉 생체, 즉 인체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네. 결과적으로 어떤 신약군에서 사실 약이라는 게 사실 네.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신약이 부작용 날 자꾸 수도 있고. 바이오 쪽으로 가고 네. 생약 쪽으로 가고 이런 쪽으로 가는 이 바이오 쪽으로 자꾸 가는 게 네.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약품은. 약들은 어떻게 보면 독이죠. 네. 몸에 들어가서 나의 세포들의 안 좋은 부분을 하지만 좋은 세포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안 좋게 만들기가 어려운 건데 네. 내 몸에 친화되어 있는 네, 이 중에서 네. 가장 좋은 건 내 세포로 만드는 게 가장 그렇죠. 좋겠죠. 네.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대혈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오랜 회사고 그러한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된 기술은 상당한 축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이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돼서 좋게 형성이 돼야 되겠지만 메디포스트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은 모으고 있지만 실적 부분이 지금 올라오는 부분에서 약간 더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받쳐진다면 중장기적인 대응 가능한 종목이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모여 있죠. 특히 뭐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제대열 뭐 이런 부분의 신약은 역시 신약 계열의 네. 이슈예요. 결과적으로 신약은 비싸요. 안 싸잖아요. 네. 가장 좋은 건 합성. 받기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합성을 하고 합성약 자체는 싸요. 그런데 이제 자꾸 바이오 쪽으로 가고 줄기세포 써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면 비싸죠. 이런 비싼 신약을 쓰려면 결국 지원이 필요하죠. 네.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면 싸지죠. 싸지게 되면 많이 쓰겠죠. 네. 많이 쓰면 그만큼 많이 판매량이 매출이 늘겠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제약 쪽에는 굉장히 현재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메디포스트에도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포인트군요. 근데 메디포스는 그래도 제약 바이오가 다 좋았냐? 안 그래요. 시장에서 현재 추세를 타고 있는 업체 중에는 그만한 실력과 체격, 그다음에 기대감을 얻은 업종들은 상승 추세를 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현재 바닥을 계속 그렇죠. 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메디포스는 굉장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모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에 관심이 많은 종목이에요. 네. 그 종목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네. 자, 인공지능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예. 메디포스트는 현재 추세 지표가 약 64. 64면 뭐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제약 바이오의 이번 코스닥의 업종에 사실 셀트리온 빼고 신라젠 빼고 몇 개 빼면 네. 탄력 붙은 업체가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관심은 굉장히 많다. 이 종목의 경우에 지금 유동 비율을 보면 1157%. 그러니까 굉장히 현금을 쌓아두고 굉장히 연구에 집중하는 회사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투자도 많이 받았고 넉넉해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아주 넉넉해요. 넉넉한 상황에서 네. 현재 계속해서 기술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고 성장성은 43%. 즉 매출액은 굉장히 신장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단 아직까지 영업이익률이 채 2%가 못 돼요. 그래서 수익성이 부족하네요. 결국 이제 수익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네. 기대감과 투자가 계속 일어나면서 매출은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직 수익성까지 연결이 못 되고 있는 상황. 이게 해결이 되면 메디포스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굉장히 실적을 좋게 낼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단 현재는 이 영업이익률 때문에 평가가 조금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연중상 대이치를 보면 78.3%로 현재 전체의 위치에서 그래도 추세가 계속
아직 힘이 남아있는 업체 반등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 전에 기술적인 목표가까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예. 그런 부분이 가능한 여지를 지금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판단됩니다. 단 해당되는 종목의 가격 모형은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죠. 네, 적정 가격. 적정 가격 모형을 살펴보면 자, 메디포스트는 이제 진입가가 89,500원 들어가셨고 현재가가 88,200원이네요. 네. 약간 밀렸네요. 마이너스 1% 정도 밀려 있는데 아쉽게도 이 종목은 적정 목표가는 대략 61,000원대. 아, 이게 실적 반영해서 그런 거죠? 실적이 지금? 반영이 좀 됐어요. 보게 되면 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 올라올 주식인데 실적 부분이 아직 올라오지 못해서 인공지능은 보수적으로 놀랐어요. 예.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네. 현재 적정가 대비 기대치가 좀 더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 종목은 기술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해당되는 최근에 제약 바이오들은 이러한 신약 이슈를 가지고 기대치가 많은 종목들은 이런 적정가를 넘어서는 고퍼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종목은 기술적인 접근이 유효하고 네. 만약에 위험한 벗어난다면 재현은 하셔야 될 종목인데 예. 자, 우리 그럼 메디포스트 차트를 잠깐 살펴보죠. 네. 자, 메디포스트가 현재 이제 해당되는 7월 달부터 이제 가파른 상승을 했죠. 그 전에 있던 요 가격대가 사실 적정가인 거예요. 아. 계속해서 6만 원대를 논의하고 네. 있었잖아요. 실적을 반영한 적정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부 정책이 반영되면서 기대감이 많이 몰려서 올라간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 종목은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기대감은 이미 반영이 됐어요. 기대감은 반영이 됐고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적어도 10만 원대는 한두 차례 더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다 판단됩니다. 다행입니다. 단 네.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펀더멘탈 대비는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추세를 기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고점 수준이 95,000원에서부터 98,000원 사이에서는 정리를 고려를 좀 하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 아까 전에 이 정도 보셨기 때문에 네. 이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이제 하단선에 밀고 내려오게 되면 네. 이제 8만 원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8만 원 붕괴를 일단 1차적으로 위험 라인으로 그시고 가장 하단에서 로스컬 라인은 76,000원 정도에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